일주일 전에 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김용균 씨. 대기업이나 큰 공장들이 대부분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에 시키고 그래서 기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그 회사 직원이 아니고 죄다 하청업체 파견직인 이 현실. 오늘 그래서 어렵게 이분을 모셨습니다. 고 김용균 씨의 직장 선배입니다. 태안 화력발전소 한국발전기술의 이성훈 대리 자리했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 근무 시간인데 나오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작업 정지 명령이 떨어져서 네. 작업은 안 하고 계시고. 예, 보일러 네. 전체가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회사에서 그때 같이 하셨던 직원분들에게 무슨 트라우마 교육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건 트라우마 뭡니까? 치료를 해가지고 네. 장소 제공을 했는데 어제 서부발전에서 그쪽 장소 제공을 한다는 게 사건 현장에 코앞인 그런 장소에도 해놨고 네. 그리고 저희가 5시부터 그 트라우마 교육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었습니다. 문도 안 열어져 있는 상태고 그것도 부랴부랴 저희 직원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따지니까 그때 와서 문을 열어줍니다. 치료 받으라고. 그래서 어떤 뭐 교육입니까?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거기서 다들 치료 못 받겠다. 너무 네. 화가 난 거죠, 다들. 그리고 다 철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김용균 씨의 유품 사진이 있는데 좀 보겠습니다. 김용균이라는 이름표가 있고요. 이미 보도됐던 네, 컵라면과 작업 지시로 보이는 메모들, 네, 아주 그 탄가루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수첩에. 네. 24살 고 김용균 씨의 유품이고요. 김용균 씨의 생전 영상도 잠깐 보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직장에서 만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이신가요? 제가 컨베이어 1번 운전 보직에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용균이가 들어오면서 컨베이어 1번을 갔기 때문에 제가 다음 보직을 하려면 걔한테 작업을 네, 인수인계 그 주시고. 인수인계 하는데 네. 그 인수인계 상황도 채 3일이 안 걸려가지고 현장 투입하라는 위에 지시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 업무를 하는데 예, 이 대리님 느끼시기에는 그러면 충분한 안전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사흘밖에 안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충분한 안전교육이라는 게 보통 제가 입사하고 나서도 3개월 정도 그때는 안전교육이랑 현장 그 맨투맨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네. 사수하고 부사수처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3개월 정도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네. 저희들은 짧다고 느껴지는데 그게 인원이 줄을 가면서 2017년에는 1개월, 네. 2018년에 들어와서는 그것도 일주일도 아니고 사흘 만에? 안전교육, 예, 네. 안전교육 자체라는 걸 말 그대로 서류상으로만 네. 사인만 받아갑니다. 그래놓고 안전교육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 잘 현장 화면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예. 그 컨베이어 벨트를 지켜보는 일이면 예. 뭘 그렇게 교육을 받을 게 있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예. 근데 컨베이어 벨트라는 게 조그만 기계가 아닙니다.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3.2km입니다. 3,200m에 달하는 기계가 공장 안에 발전소 안에 컨베이어 벨트가 3km가 넘습니까? 예, 3km가 미터가 넘는데 네. 5명에서 그 솔직히 그거를 확인을 하고 기동 사실을 정비할 게 있으면 알리고 네. 운전 상황에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그거를 갖다가 정비팀에다 알려줘야 되고 제어실에다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섹터가 넓은데 그게 3개월 데려다 가지고 그 기계를 일일이 다 설명해주고 이거 위험하니까 이거 작업 어떻게 해라 방법이 없거든요. 그 시간도 다 뺏어갑니다. 이 대리께서도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면서 저기 잠깐 잘못하면 빨려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인식하십니까? 제가 입사할 때도 용균이하고 똑같은 자리를 제가 똑같은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운전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지금 그 사고를 되새겨 보면 네. 너무 쭈삣쭈삣한 게 그거를 내가 똑같은 작업에 내가 아니었을 망정이지 용균이가 들어가서 죽은 것뿐입니다.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거기를. 사고가 새벽에 났습니다. 네. 예, 현장에 계셨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최초 발견자 이인구 과장님이 새벽 3시 24분에 발견해서 네. 문자로 야 찾았어.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용균이를 찾던 직원들 저희 일과 직원들이 그 현장을 다 올라갔거든요. 그 말씀은 사고 직전에 김용균 씨가 없어져서 예. 사고를 직감하셨겠군요. 그러니까 10시 20분부터
그러니까 10시 40분이죠. 그때 네. 마지막 통화를 이인구 과장님이 너 거기 점검 끝나고 이쪽 타워로 와. 여기 타워에서 물 라인을 쓰는 거하고 밸브 위치하고 내가 가르쳐주고 교육시켜줄게 와라고 마지막 통화하고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11시가 다 돼서야 저희가 이제 찾아 나서기 시작한 거거든요. 저녁 밤 11시부터 찾아 나서서 예. 새벽 3시 24분에 찾죠. 예, 최초로 이인구 과장님이 발견하셨고 제가 그 현장을 40분쯤에 새벽 3시 40분쯤에 올라가서 확인을 했는데 네. 이인구 과장님이 맥박을 보더니 맥박이 없다라고 했고 저는 걔가 그 점검창에 몸이 보이길래 꺼내서 인공호흡이라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몸에서 얼굴이 분리돼 있었습니다. 머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 이후에 회사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그 이후에 저한테 제가 그 용균이를 앰뷸런스도 아니고 일반 화물 승합차를 개조한 장례식장 차에 시신을 올려놓으면서 용균아 이제 탄가로 뒤집어 쓰지 말고 거기 가서 편히 쉬어라고 인사하고 차문을 닫고 차를 보낸 게 7시 20분이었습니다. 경찰에 연락 안 했습니까? 그 사이에 경찰에 연락을 한 게 4시 여기 보면은 4시 네. 25분 저희가 시간표를 정리한 게 있습니다. 보면서 설명 듣겠습니다. 네. 네, 4시 25분으로 나오는데 네. 저 사이에 그 서부발전 그 재난안전팀이라고 와서 하고 그 서부발전 재난안전팀이라는 게 올라와서 하는 게 그거를 어떻게 좀 수습을 하거나 뭔가 좀 조치를 취할 생각은 안 하고 서부발전 감독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다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또 그 사람들이 와서 또 2, 30분 뺏겨서 그 사람들 또 현장 확인하고 또 내려와서 누구한테 또 전화하고 그 사이에 시신은 방치돼 있고요. 예. 그래놓고 경찰에 사망사고니까 신고해. 그래서 4시 25분에 경찰에 신고 접수되고 그 사람들이 온 게 4시 한 50분쯤 다 돼서 5시 다 돼서 왔거든요.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망사고니까 이제 과학수사팀 또 와야 돼. 그러고 아니 또 시간이 119를 걸려. 부르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상식적으로는 누구든 큰 사고가 났으면 119를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그게 경찰보다도. 매뉴얼에도 있습니다. 매뉴얼 자체도 그 사람들은 그걸 다 무시하고 지들끼리 그걸 수습을 하려던 겁니다. 은폐를 하려던 거죠. 그리고 그 용균이를 시신을 수습한 저에게 그날 아침에 전화 온 내용이 저희 연료팀장이라는 사람이 그럽니다. 야, 기자들 만나면 아무 얘기 하지 마. 그리고 밑에 애들 니네 과 애들 다 입담속해. 그리고 니네들 알잖아. 기자들 상상력 좋아서 다들 우리가 처한 입장도 모르고 지들 마음대로 쓰는 거. 그 녹취가 있습니다. 준비됐으면 그 녹취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시의 사고 이후의 회사 측의 대응입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쪽으로 얘기가 나올까 봐 그런 거지. 엉뚱한 대로 걔네들이 추측해서 추측보도 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갈까 봐 그러는 거지. 즉 사정을 잘 모르니까 엉뚱하게 얘기 들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상하게 와전될 수가 있다고. 그런 걸 염려하는 거지. 다른 건 아니고. 뭐 그걸 편하게 받아들여요.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뭐 부담 갖지 마시고. 2인 1조가 안 지켜졌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작업 과정에서의 규정을 안 지킨 부분이 있고 사고 난 이후에 규정을 안 지킨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고의력 사고 났을 때 그게 2명이서 들어갔으면 한 명에게 위험이 발생했을 때 다른 한 명이 방지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서 2인 1조를 하라는 식으로 이제 매뉴얼이 바뀌었었는데 네. 처음에 이 서부발전에서 얘기한 것은 원래 우리는 그런 매뉴얼이 없다 이런 또 부인하는 얘기가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당시에 김용균 씨 같은 경우는 혼자 이제 근무를 하다가 이런 변을 당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개정안이 나와야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좀 개정해서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 그런 안들은 그냥 나오기만 하고 제대로는 뭐 하나도 통과된 것이 없었었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사고가 나니까 이제 이런 얘기만 무성했다가 그때가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잘 지켜지겠지라고 하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 측에서 이제 저런 식으로 대응을 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게 발견하고 난 다음에 경찰에 신고하기 전까지 그 중간 단계에서 그 뭐 회사에서 다시 업무를 하라는 지시도 있었었고 그리고 또 자기네들끼리 서로 전화 연락하면서 뭔가 대책을 논의했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바깥으로 신고를 하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네. 그래야지 책임관계 등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지금 보이고 또 네. 하나 중요한 것은 하청업체들하고 원래 또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식으로 작업이 중단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또 하청업체가 전부 다 책임지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규정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장에서는 사고 난 사람을 수습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은폐하려고 했던 거죠. 막으려고 할 것이냐 그 준비를 했었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십니까? 예, 저는 봅니다. 그리고 네. 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 벨트에서 사고 나서 사람이 죽어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옆에 벨트를 돌려서 탄을 빨리 넣어서 보일러를 돌릴 생각만 했다는 거죠. 그 보도도 봤습니다. 얼마 만에 벨트가 다시 돌아갔습니까? 그게 사건 현장에 접수될 때가 지금 사이로 저장 탱크가 레벨이 너무 낮았거든요. 너무 낮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급급한 거예요. 야, 사이로 30% 밑으로 내면 간발 나면 니들이 그 손에 다 물어낼 거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윽박 지르기 시작한 거죠. 사일로에 있는 석탄이 떨어져 버리면 발전이 멈추게 되니까 예, 그 발전을 위해서는 컨베이어 벨트가 계속해서 석탄을 날라야 되고 예,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죽어 있는데 회사 측은 컨베이어 벨트 재가동에만 정신이 빠져 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네. 그 시간에 정비 중이었는 벨트를 긴급 정비 명령을 내려서 그 또 정비팀원들이 와가지고 그걸 정비를 해서 정비를 했고 그다음에 차단기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 운전원이 가서 그 차단기까지 다 투입을 했습니다. 네. 그 차단기를 투입하려면은 서부발전에서 명령 없이면 저희들 마음대로 그 문도 못 들어가거든요. 열쇠도 없어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거 투입해야 됩니다 해서 서부발전 그 소속에 차단기를 투입할 수 있는 자격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같이 동행해서 네. 그 사람이 투입하는 거 보고 저희는 투입이 됐습니다라고 이제 제어실에 연락하고 해야지만 이게 벨트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시간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을 바꾸는 게 뭐냐면은 정비를 했으니까 정비 상황에 잘 돌아가는지 기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어서 옆에 누워 있는데 그걸 정비를 해가지고 기동을 할 생각을 합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당시 그 상황에서 김용기 씨 시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 벨트에 있었으면 수습이 됐습니까? 안 되는 상황에서 그걸 벨트를 기동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번 제도적으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자. 근본적으로 해법은 이거다 했죠. 법안도 여러 번 나오고. 네.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구의역 김군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정의당,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에 대한 이 개정안을 수차례 발의를 했는데요. 네. 결국은 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올해 가을에 들어서야 정부에서 이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의 내용들을 이제 입법 예고를 하게 된 부분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했고 그리고 네. 나서 이제 국회에 현재 보낸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국회로 모든 공이 넘어간 상태인데요. 결국은 이러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서 원청의 책임들을 강화하게 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청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에 대해서 국회가 이 부분을 어떻게 논의할지 그 과제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뭐 어느 정도의 합의는 됐다고 하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임시국회가 열려 있고요. 서부발전은 계속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데도 무죄 사업장이라 해가지고 보험료까지 감면받았다는 보도를 저희가 봤습니다. 그동안에 사망사고는 물론이고 여러 부상사고가 있었는데 원청업체는 거의 책임지지 않고 하청업체나 파견직 직원들만 사고를 당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말 그대로 이 넓은 섹터를 그러니까 넓은 범위죠. 범위를 그 작은 인원이 그것도 한 명입니다. 저 입사 일에 2명이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놓고 왜 2명이 일하라고 했는데 왜 혼자 다니냐? 그래놓고 저희가 혼자 일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야, 그 혼자 가도 점검 청구하는데 왜 둘이 다녀? 이런 소리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그 정부에서 발표했다는 그 대책 장관님 2명이 발표하셨잖아요. 그거 수박 겉핥기랑 똑같습니다. 대책회의 마련하고 무슨 회의 조직해가지고 사고 대책해가지고 뭐 하겠다. 결론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말뿐인 거죠. 이 위기 수순만 넘어가면은 똑같다는 거죠. 서부발전도 지금 똑같은 소리 하고 똑같은 게 하는데 네. 태안에서 서부발전은 어떤 걸로 통한지 아십니까? 태안발전소에서는 태안공화국으로 통합니다. 그 안에서는 그 사람들 명령 없이 함부로 소리도 못 내고 함부로 남한테 행동도 못하게 제재를 가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시간 때문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근본적으로 제도적인 정비를 하려고 하고 법을 개정하려고 해도 늘 나오는 이야기가 국회 안에서 기업 규제가 강화된다. 기업 활동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식이 있냐면 기업 활동하다 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기업 활동하다 보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 그럼 기업하시는 분들은 죽어나갑니까? 기업하시는 분들 다 죽어나갔으면 대한민국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놓고 왜 A4 용지에 있는 데이터만 믿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프로테이지 높다 그래서 그 회사가 우수 기업이고 좋은 회사입니까? 그 A4 용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자리에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혹시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저희가 그게 걱정돼서요. 미리 걱정을 땡겨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현실에 처해 있는 입장도 분명히 사람들한테 얘기를 전달을 하고 국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행복한 거는 어느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행복한 거지 어느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거기서 단돈 10원어치라도 저희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으면 저희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자, 이성훈 대리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병민 교수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표창원, 윤영석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